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 20만 위에서 조금 위지만 50만 원도 넘어가고 60만 원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기간적으로 본다면 향후 한 2년, 3년 더 크게 상승할 기간도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하반기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났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냐 물어보듯이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가 좋냐, 제가 어느 종목이 제가 보고 있는 더 낫다고 판단되는 종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같으면 가장 대장은 역시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을 안 볼 수가 없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준비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까만 막대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보라색하고 하늘색은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인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기 붉은색 라인으로 표시된 겁니다. 붉은색 라인으로 표시된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무려 64.92%입니다. 약 65% 영업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00원 팔면 650원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AI 반도체 붐에 따라 엔비디아 반도체가 풍기 현상이 난다는 겁니다. 돈을 더 주고라도 살려고 하니까 가격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강하게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되고, 이런 강한 상승은 한동안 후발주자들이 아직 엔비디아를 뛰어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한 9%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난 영업이익이죠. 이런 영업이익률이 한동안 유지가 된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유지가 됐다고 보는 이유는 보시듯이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인데 A100에서 H100, H100에서 블랙웰이 B100인데 블랙웰, 그다음 루빈 계속해서 반도체를 내고 있는데 보면 기존에 A100에서 H100 가는데 2년이 걸렸고 H100에서 블랙웰 가는데 2년, 그런데 블랙웰에서 루빈 가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후발주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뒤따라가는 AMD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도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향후 한 2, 3년은 계속해서 앞서간다 보여지고요. 거기에 후발주자들이 그만큼 성과를 못 내고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반도체 가격은 높일 수가 있고 영업이익률은 계속 유지가 되고 매출은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보지만 소프트웨어 측면까지 본다면 더 기간이 길 수는 있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AI 열풍에 따라서 엔비디아 제품이 풍기 현상이죠. 그래서 AI 어떤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오픈소스들이 대부분 엔비디아 칩 기반의 오픈소스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AI를 개발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AMD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웨어는 열심히 따라가는데 소프트웨어, 오픈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한동안 계속해서 높은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올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게 되면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인데 올해만 150%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상승을 하게 되면 정말 더 갈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죠. 하지만 보통 액면 분할을 했을 때 미국은 다른 기업보다는 액면 분할한 기업이 훨씬 더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예전 IT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장주가 시스코랐고요. 지금 AI 붐에서는 대장주가 엔비디아인데 이 두 차트를 겹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겹쳐서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짙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시스코는 엷은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면 아직도 IT 붐을 내고 크게 상승했을 때보다 요거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겹쳤는 거니까 조금 더 상승이 됐다고 보지만 엔비디아가 시스코처럼 불을 뿜고 상승한 기간이 더 남아있고 폭도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시스코 때는 정말 거품을 열고 갔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코 때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런 AI 열풍이 예전 IT 버블보다는 더 강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AI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생활이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하는 기업, 아마존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AI가 도와주고 사고 더 편한 제공을 했던 거하고 AI가 제공이 안 되는 사이트하고 대응을 하면 상대가 안 되죠. 이처럼 모두가 AI 길로 필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AI라는 것은 뭐 필수고 이런 AI 혁명이 더 이어진다고 보고 거기에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더 간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미국에는 엔비디아, 대만에는 TSMC, 우리나라에는 SK하이닉스죠.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합쳐서 삼각동맹으로 불리고 있지요. AI 삼각동맹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 차트를 보기 전에 TSMC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SMC 올해 차트입니다. 보면 TSMC도 정말 불을 뿜고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신고가를 내고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버티자면 대만 지수의 TSMC가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지수도 불을 뿜고 상승을 하고 있고요. 부러운 상황이고 우리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불을 뿜고 상승을 했다면 엔비디아나 TSMC처럼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도 불을 뿜고 상승을 했을 건데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뭐 하지만 대안으로 지금은 SK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시고요.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뭐 10월 기준 이때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 고점까지 보면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게 상승을 한 건 아니고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화살표로 표시가 돼 있는 저 부분, 저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사임당 출연을 해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을 때고요. 그때 보시더라도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의 대장은 SK하이닉스입니다. 누가 뭐를 해도. 그래서 조금 여담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번 상승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고 보통 주인공은 여러분 영화에서 총을 한 방 맞아도 안 죽습니다. 두 방, 세 방 맞아도 안 죽지요. 그건 주가가 한 번 출렁이더라도 꺾이지 않고 또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런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 큰 상승 랠리가 끝나고 다른 종목들도 꺾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지금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신 항상 매수 시점은 대형주는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 왔을 때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매수를 하시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올해 5월 달까지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2조 7,5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평균 단가를 본다면 약 18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8만 원보다는 지금 주가가 위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샀던 걸 다시 팔려면 조금 상승을 해서는 수익을 못 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할 폭은 상당히 높다. 기간적으로 길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 21일 이동평균선 왔을 때 매수하고
특히 뭐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외국인 평균 단가 18만 원까지 왔다. 이때는 뭐 앞뒤 안 따지고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단가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SK하이닉스 차트하고 지금 삼성전자 차트는 모양 자체가 틀리죠. SK하이닉스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만들고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도 아니고 상승폭도 뛰었고요. SK하이닉스 100% 상승을 할 때 삼성전자는 20% 정도 내외밖에 상승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도 약하다. 또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가 강하게 간다고 불안해서 대안주 매수 기회를 주는 삼성전자 매수한다면 이건 약간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건 여러분 매수 기회, 개인들한테 많이 매수 기회를 준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불안할 때 불안하고 매수해도 될까 하던 기업이 계속 상승을 하고 주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시장에 1등주들이 꺾이게 되면 2등주들도 같이 꺾이게 되고 2등주가 1등주를 넘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일단 SK하이닉스에 집중을 하시고 그래도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5월 달까지 5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높고 불안한 것보다 안정적인 종목 매수한다 싶은 분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참고적으로 SK하이닉스는 2조 7천억, 삼성전자는 5조 원 매수했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한 4배 정도 많으니까요. 돈도 4배 정도 더 들어와야 되는데 2배밖에 안 들어온 거지요. 즉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더 매수했다. 이렇게 시가총액 고려를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력으로 SK하이닉스가 HBM 더 나은 기술력으로 지금 엔비디아하고 독점 계약을 했고요. 항상 삼성전자가 기술력은 항상 우위를 점했었는데 기술력으로 밀린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SK하이닉스는 기술력으로 늘 밀렸는데 기술력으로 따라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게 지금 AI 혁명의 가장 핵심인 HBM 반도체다. 이건 프리미엄을 훨씬 더 줘야 되는 측면이고요.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준비를 했는데 보게 되면 TSMC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때 60%가 넘어갔습니다.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 좀 더 성과가 내야지 치고 가는데 파운드리에서도 성과가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성과가 도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또 나머지 중국 파운드리 애들도 조금씩 또 성장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TSMC에서 치이고 중국 기업들에게도 치이고 최근에 인텔도 파운드리에 집중 들어오면서 치이고 있어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뭐 순환을 겪고 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가 이 부분들을 뛰어넘는다면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술력으로 본다면 늘 이겨왔으니까 이번에도 이겨올 걸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항상 그걸 확인해가면서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를 매수하기에는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상승할까요? 그 점들 다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또 사셔도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 20만 위에서 조금 위지만 50만 원 또 넘어가고 60만 원까지 또 충분히 넘어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기간적으로 본다면 향후 한 2년, 3년 더 크게 상승할 기간도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른 것보다 제가 지금 준비한 SK하이닉스 월봉 차트하고 밑에 D램 반도체 YOY 가격 차트를 겹쳐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보면 D램 반도체 YOY 가격은 아주 리뉴얼합니다.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을 하고 2년 하락을 하면 2년 상승을 하는 아주 리뉴얼하고요. 이때 위에 있는 SK하이닉스 월봉 차트를 보면
반도체 가격이 2년 상승을 했던 고점보다 1년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 2010년도에 때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형성을 했지만 SK하이닉스 주가는 2011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반도체 가격 고점을 형성을 했지만 SK하이닉스는 2014년 위에까지 상승이 갔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때도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형성을 했지만 SK하이닉스는 더 상승을 했고요. 평균 한 1년 이상 상승을 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 가격은 작년이죠. 2023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한번 반등을 하면 2년간은 반등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올해 10월, 내년 10월까지는 반등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가격이 최고점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1년 이상 더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서 1년 이상 더 상승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2년 이상 훨씬 더 상승할 기간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년 후내년 미국 금리 인하까지 힘을 받았어. 우리 시장이 강한 상승이 가고 그때 주도주가 SK하이닉스가 된다면 뭐 지금 2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더 강하게 40만 원 넘어서 60만 원 따블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조정이 나올 때 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여기에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가 더 붙어 있냐고 하면 항상 반도체 수요는 여러분 증가가 해왔습니다. 지금도 전기차가 나오고 로봇이 대중화되고 AI라는 혁명이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은 항상 커왔고요. 그러면 반도체 캐파가 커진다. 그건 반도체 주가는 항상 고점을 넘어서 간다. 보여지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왔을 때 기업들이 서버 정설도 했고 재택근무가 나오면서 타블릿이나 PC 보급이 확 됐거든요. 이게 4년이 넘어가면 교체 주기가 들어옵니다. 이때 강하게 투자됐던 게 내년 후내년에 교체가 된다. 이것까지 탄력이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반도체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거기에 중심은 대장주는 SK하이닉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반기 반도체 장비주들은 차별화가 나왔는데요.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다들 궁금해하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장비주들은 한 번은 조심하자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심을 해서 접근을 할 구간이다 설명을 드릴게요. 뭐 반도체 장비주 대장은 뭐니 해도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월봉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저점 대비 2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꺾였다는 어떤 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월봉상으로. 월봉상으로 원봉이 하나 나오면 꺾이지만 하지만 어떤 종목이 20% 상승을 했다는 것은 과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반도체 가격, 앞에서 제가 D램 가격이 2년 상승, 2년 하락 사이클이 있듯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한 2년 정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익이 확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HBM 효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만 HBM 투자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더 이상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는 없고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하락을 한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일례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오고 그때 우리 바이오의 새로운 장, 진단기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바이오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20배 상승한 신풍제약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신풍제약이 20배 이상 상승을 하고 크게 갔지만 지금 다시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가 제자리로 온다는 건 아닙니다. 오지는 않지만 이처럼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을 보게 되면 정말 코로나가 한참일 때 꺾이기 시작을 해서 먼저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이 한참일 때 크게 상승한 반도체 종목들은 먼저 꺾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다들 또 한미 반도체 들어갈 거라고 욕심내고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보다는 향후 반도체 소재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소재주들도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중에 상승하지 않은 소재주 한 종목 정도 설명을 드리면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후성은 불소를 만드는 기업인데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어 올해 4월 달까지 생산 중단을 했다가 4월 달부터 생산 재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생산 중단이 됐다가 생산 재개가 됐다는 것은 다시 실적이 턴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지고요. 또 중단하면서 어려웠고 또 기업이 어려우면 유상증자라든가 할 수 있는데 유상증자도 미리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가 끝이 났고 반도체 생산이 재개가 됐다. 이런 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간에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확 튈 수가 있는데 튀었을 때 또 자르고 또 조정받으면 매수하고 또 상승 나오면 수익 실현 샀다 팔았다를 하다가 정배열이 형성이 되고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은 정배열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반도체 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 반도체 외에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매수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차는 항상 매월 1일 첫 번째 영업일 날 실적 자동차주를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판매량을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나온 공시를 보면 5월 달까지 6월 1일이죠. 공시가 나온 걸 보면 5월 달까지 누적으로 작년보다 0.2% 더 판매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작년도 현대차 차트 보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고 올해 밸류업 프로젝트 영향으로 한번 밸류업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건 올해 사실 정권 리포트에서 작년 연말 보면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작년에 워낙 좋았으니까 어려울 거다. 리포트가 계속 나왔는데 리포트가 틀리면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적들이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 실적 반영이 되면 아직도 저평가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저평가다. 실적 대비 저평가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본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들은 보면 제가 4월 달에도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그때보다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신고가를 내고 있고 여기에 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인도에서 IPO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IPO, 인도에서 IPO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장이 되고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도의 주식이 뭐 상장이 되면 인도 국민에게 보면 다르게 접근을 하고 인식이 달라지면서 인도에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여기에다가 포도 전기차 사업까지 인수를 했으니까요. 인도 시장에서 성공이 나온다면 중국 시장에서는 어려웠지만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시장까지 나간다면 자동차는 뭐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 갈 수 있고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거든요. 항상 대형주는 20일 이동평균의 선에서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또 참고적으로 보면 5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3조 2,7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조 원 이상.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 또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지금 신고까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월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4월 달에 왔을 때는 월봉상 밑에 있었는데 어느덧 월봉 신고가까지 올라왔고요. 그때도 뭐 올 4월 달에도 자동차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2012년이나 13년 월봉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 그리고 2020년대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보다는 실적이 훨씬 좋고요. 과거 때보다 실적이 훨씬 좋고요. 또 2020년대는 애플카라는 모멘텀을 타고 확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기대감 모멘텀이 아니고 올 연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한다는 어떤 실제적인 기대감이 정말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더 강하게 상승을 앓고 있고 월봉 고점을 넘어간다면 뭐 저항대가 없이 강한 랠리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